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됐었던 주거복지 로드맵이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발표되는 것으로 좀 미뤄졌다는 뉴스가 전해져 있더라고요. 이번 주에 나오던 다음 주에 나오던 올해 마지막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될 텐데요. 아무래도 다주택 보유하고 계신 분들 긴장 상태 있으시겠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가 저희 초점 맞추고 또 전략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부동산 가이드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1부 시간, 부동산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풍부한 현장 경험을 축적해온 최고의 베테랑과 함께할 텐데요. SNK 자산관리 송상문 대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만나러 가겠습니다. 자, 1부 시간에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송상문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일러드릴게요. 오늘 2077-6356번으로 전화 받겠습니다. 끝자리 6356번이에요. 02-545-7988번 이 번호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문자 번호고요. 궁금하신 사항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혹은 여러분들 그 문자로 질문 주시면 저희가 또 챙겨드릴 테니까요. 계속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네, 연락 주시는 동안에 저희는 부동산 시장의 핫한 이슈 체크하러 가겠습니다. 한 가지 꼽아놓고 있는데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홀수 해마다 부동산 시장의 걱정거리였던 전세 대란이 올해는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짚어본 이 제목은 예상 뒤엎고 안정적인 전세 시장이라고 타이틀을 꼽아봤어요.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될지 한번 설명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뭐부터 살펴주실까요? 오늘은 일단 전세 시장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전세 시장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홀수의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곤 했는데 올해는 전세 시장에 그 뉴스 어떤 보도가 많이 없죠. 그래서 전세 시장이 굉장히 많이 안정이 돼 있는 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 시장에 향후 내년 이후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이런 현상들은 왜 이랬는지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올해 그 서울 수도권 지역의 전세 가격 상승률을 한번 보면 기본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약 1.95% 정도 상승한 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상승한 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약 1.46%, 서울보다는 상승률이 더 낮았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전반적으로 1%대 상승이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전세 시장은 안정된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대비 전세율은 굉장히 낮았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역이 1%대는 아니었고 일단 강동이라든가 송파 이런 지역들이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아무래도 재건축에 대한 이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이주 수요, 멸실 1주택이 많다 보니 전세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강동, 송파나 이런 지역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아무래도 지금 전세 가격이 좀 안정되어 있는 이런 양상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수도권을 살펴보면 일단은 동탄이라든가 이 경기 남부권 지역에는 좀 하락세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권 지역은 대체적으로 안정세다. 그래서 동탄이라든가 이런 아래쪽 세교 신도시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수원 지역 이런 지역들은 전세 가격 자체가 일단 동탄 지역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입주하면서 일단은 안정적인 시장, 또 심지어는 지금 세입자를 못 찾는 이런 상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서울 수도권 지역을 지금 한번 판단해 본다면 전세 시장은 올해는 안정세다. 내년에는 어떨까? 내년 자체도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정세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입주 물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좀 한번 보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약 한 38만 가구가 전국적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38만 가구 중에서
일단은 경기권의 입주 물량이 굉장히 눈에 띄게 많습니다. 13만 가구 정도가 올해 지금 아직 입주를 했거나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약 한 2만 8천 가구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약 한 44만 가구. 뭐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은 이렇게 입주 물량 올해 내년 2014년도 뭐 15년도에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았던 상황에 대한 입주 물량 전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4만 가구가 입주하는데 문제는 경기권에 약 한 18만 가구 또 입주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가에 굉장히 영향을 줄 것이고 또 이 입주 물량 공급 과잉은 결과적으로 전세 시장을 또 안정시킬 수 있는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조금 다소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내년에는 약 한 3만 3천 정도 그 세대가 입주를 한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세 상황에 대해서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입주 물량과 더불어서 대출 규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는 건 결국은 입주 실질적으로 잔금 마련이 굉장히 쉽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세 물량의 어떤 증가 또 계속 예측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경기도 지역과 좀 인접한 지역들 이렇게 경기권에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 경기도와 인접한 서울 인접 지역들은 실질적으로 경기도권에 같은 영향을 받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안정된 전세 시장이 내년에도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고 서울 중심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입주 물량이 이렇게 여유로운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 중심권의 전세 매물을 좀 찾고 계신 분들은 내년 시장 같은 경우에도 또 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서울 외곽의 전세 물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정세로 가기 때문에 좀 여유 있는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매번 이 시간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그곳을 콕콕 집어서 전략들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방송은 물론이고요. 무료 세미나 통해서도 궁금증 해결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일정 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유망 지역을 집중 분석해드려요.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7호선 학동역 인근으로 오시면 되고요. 02-2077-6356번으로 문의해주세요. 자, 지금 많은 분들 전화 문자 주고 계시죠? 저희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생생부동산 클리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의 전화번호 02-2077-6356번 열어놓고 있고요.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궁금하신 곳 하나 꼭 집어주세요. 저희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저는 김포 한강 신도시에 예. 마산동에 지금 입주한 아파트가 있는데요. 예. 에일리네뜰이라고 있는데 에일리네뜰. 이게 네. 지금 혹시 투자로 한번 매수를 고려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네, 34평을 고려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 투자 가치가 있을런지 또 예. 2년 후에 경전철 개통한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경전철 개통한다고 그래서 이 효과를 좀 볼 수 있는지 예.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교통 호재가 대기 중인데 이로 인한 효과를 좀 가져갈 수 있겠는가. 한번 김포 한강 신도시로 가볼 거고요. 우리 시청자님 궁금하신 곳이 에일리네뜰 아파트라고 말씀 주셨죠. 30평대 아파트를 보고 계신 것이고 시청자님 지금 거주는 이 인근 지역에 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요. 다른 쪽에 거주하고 계시고 한번 내다보겠습니다. 김포로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여기 구례역 있는데 거기 얘기하신 건가 봐요. 예, 맞습니다. 예, 에일리네뜰. 뭐 이쪽에 지금 아직 매수는 안 하셨고 예, 지금 현재 투자 목적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일단은 매수를 해서 네. 일단은 채를 넣고 네. 몇 년 이렇게
지켜보시고. 지속을 하면은 어떨까 싶어가지고. 어쨌든 뭐 차익 목적으로 지금 이게 접근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지금 아직 그 시간은 좀 남아 있지만 어쨌든 투자 목적이 강하신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앞으로 투자 전망이 어떤가 이제 궁금하신 것 같은데, 자 일단 뭐 결론부터 좀 뭐 놓고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좀 매수하는데 조금 반대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실거주라면 굉장히 살기 좋고 좋은 데인데, 투자 목적이라면 아무래도 가격이 좀 상승 여건이 좀 있어줘야 될 텐데 아무래도 상승 여건이 조금 미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김포의 가격이 조금 오르고 있다는 거는 좀 뉴스는 좀 들어보셨죠? 네. 네,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청약 조정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투기과열 지구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떤 풍선 효과로 조금 상승 여건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물론 김포라는 지역이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공항철도의 어떤 개통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이 또 다른 관점이 있어요. 물론 공급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부동산 시장은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수요 공급이 지역 내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 세미나 때도 오시게 되면 이런 지역 내 공급 또 공급이 예정되고 또 이런 것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고 말씀을 드린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매수보다는 좀 지역을 좀 바꿔서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좀 먼저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지금 지도를 조금 넓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에일리네튼하고 지금 역하고는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지도로 조금 보면은 역세권이라고 지금 보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뭐 역하고 가까운 거리는 아니고요. 지금 구례역이라든가 이런 쪽 구례역 주변으로 해서는 지금 상업지들이 조금 많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례역 주변의 새 아파트들은 좀 프리미엄도 좀 붙어 있고 그래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알아보신 가격은 있나요? 에일리넷들? 지금 현 거의 분양가 또는 약간 그 밑으로 그렇죠. 멤버이 있거든요. 예, 지금 김포 지역이 보통 평당 한 1,000만 원대 공급을 했어요. 그리고 뭐 1,100만 원이 좀 넘게 공급된 것도 있는데 구례역 주변으로 해서는 뭐 상업시설이라든가 뭐 이렇게 생활 편익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 역세권 지역은 조금 프리미엄이 붙은 것도 있고 조금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역하고 중간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입지면에도 조금 빠지는 지역들은 실질적으로 뭐 프리미엄이라고 기대하기보다는 거의 분양가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김포 전반적인 시세가 1,000만 원대에서 한 1,200만 원대 이렇게 좀 평당 시세로 좀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역을 조금 제가 넓게 보겠습니다. 그 지역만 그냥 단순히 볼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김포 한강 신도시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항서부터 공항철도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항철도가 예정돼 있고 굉장히 김포 지역이 어떤 서울 접근성에서 굉장히 좀 도로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악했는데 실질적으로 철도교통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저는 이 지역의 공급량을 얘기하는 게 지금 김포 한강 신도시 지역 자체가 지금 현재 한 3만 가구가 지금 입주해 있어요. 근데 3만 가구에다가 앞으로 또 입주할 물량이 한 2만 정도 가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지역 내 공급량이 한 5만 가구 정도 지금 한강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급 물량에 대해서 결국은 호재가 굉장히 있는 지역도 실질적으로 물량이 많은 지역은 아무래도 가격 상승에 제한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전체적인 물량이 또 있고 또 뭐냐면 김포에서 들어오는 이 또 중간쯤에는 실질적으로 김포 재정비 촉진구역에서도 약 한 10,000세대 정도가 또 아파트 새 아파트가 들어설 겁니다. 또 더 중요한 거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이 행정구역은 틀립니다. 행정구역은 틀리지만 이 검단 신도시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검단에도 실질적으로 저가의 아파트들이 뭐 좀 연차가 되는 아파트들은 평당 한 700만 원대 전후가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검단 신도시에도 약 물량이 한 7만 가구 정도가 지금 입주했거나 입주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서부권에 공급량이 굉장히 좀 이 발목을 잡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상승 여건, 호재도 분명히 갖추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가격 상승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어느 지역이든지 공급량과 대비해서 수요량을 좀 찾아보는 건데 일단 서울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이탈 수요도 굉장히 좀 많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꾸준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울로 다시 또 유입이 되는 이런 시점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공급량 대비 또 전체적인 어떤 뭐 자족 기능을 같은 지역은 아니다 보니 좀 가격 상승에는 지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안 하셨다면 조금 시장을 좀 지켜보면서 접근하는 게 좋겠고요. 또 아니라면 좀 뭐 갭 투자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신다 그러면 뭐 아파트가 꼭 아니더라도 아니면 아파트라도 또 좀 중심권 지역으로 좀 잠깐 좀 변화를 주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일단 매수에는 좀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투자 목적.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곳 둘러보시고 또 한 번 연락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분 또 연결 한번 해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결됐습니다. 시청자님, 저희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앞에는 김포 저희 다녀왔거든요. 네, 그 서울 종로구 명륜 2가의 아남아파트하고 명륜 2가의 아남아파트? 네. 창신동의 두산아파트하고를요, 예. 투자 목적으로 세도 받고 좀 그렇게 구매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어떨까 해서요. 둘 중에 한번 고민을 해보고 계신 거군요. 네. 명륜 아남이냐 아니면 창신에 있는 두산이냐 한번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전화 좀 받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은 뭐 투자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네요. 요즘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뭐 이거 관망세가 많이 지속되는데 아무래도 뭐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투자 목적이라는데 뭐 그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생각을 하시나 보죠? 네, 그것도 좀 생각하고요. 네. 좀 그 월세도 좀 받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세요? 네. 예, 목소리가 굉장히 젊으신데. 벌써 예. 은퇴하거나 이런 나이는 아니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나이 예. 60입니다. 아,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월세 목적이라면 굉장히 좀 내용이 틀려지고요. 또 차익 목적이라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가 물론 뭐 월세도 받고 수익도 받고 또 차익도 받고 이러면 굉장히 좋겠지만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쉽지는 않은 시장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역을 좀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쪽 두 지역을 뭐 특별히 보신 이유가 있나요? 그냥 제가 그 동네에서 살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앞으로 왔다 갔다 해요. 아, 이 종로 쪽에 거주하시고요. 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 명륜동 아남아파트 이거 해화동 로타리에 있는 거 이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이 동묘역 옆에 있는 창신동 두산 아파트고요. 그죠? 네. 어떻게 보면요, 아파트들이 좀 비슷한 좀 형태를 띠고 있어요. 뭐냐면 아주 주거 밀집 지역도 아니고 또 인근에 배후 주거지도 좀 저 수요층도 좀 깔고 있고 좀 그래요. 그래서 뭐 아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대학로라든가 뭐 이런 어떤 상업 지역이 이렇게 좀 받침을 대주고 있고 또 주변에는 뭐 성균관 대학도 있고 뭐 가톨릭 대학도 있고 서울대학교 뭐 병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본 수요층이 조금 있는 데예요. 그죠? 근데 시세는 알아보셨나요? 몇 평대를 네. 보셨어요? 33평대에 봤습니다. 아, 두 군데 다? 예. 예, 그 얼마나 가나요? 알아보신 가격은? 6억 9천 하고요. 네. 명륜동은 6억 9천 하고 이쪽 창신동은 그 층마다 좀 다른데 그 층은 예, 일반적으로. 5억 8,500 정도. 한 6억 정도 선이 조금 안 되죠? 예. 예. 예, 뭐 이 정도. 왜 이유는 뭐냐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거 선호도가 좀 명륜동 지역이 조금 높습니다. 일단 해화동이라든가 이런 주변으로 상권도 있지만 주변에 대학가도 좀 있고 그래서 이 지금 창신동 두산 아파트에 비해서는 주거 선호도가 좀 높은 곳이다. 물론 연차는 좀 비슷해요. 뭐 지금 한 20년 차를 다 90년대 한 중후반 정도 되죠, 이쪽 둘 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연차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명륜동 안암 주변의 환경 자체가 주거 선호도가 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두산 아파트는 동묘역하고는 초역세권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변이 창신뉴타운이 해제가 되면서 이 주변 자체가 아직 정리가 이렇게 많이 돼 있지는 않아요. 그죠? 뭐 이제 네. 이런 부분이 시세에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월세를 받고자 지금 수익형 부동산을 하는데 아파트는 월세 수익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죠? 그 예를 들면은 6억 9천에 지금 매수를 해서 여기 월세를 놓는다 그러면 뭐 알아보신 금액은 있으신가요? 한 150 정도 들다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150이요? 예. 예, 한 150만 원 정도라고 월세를 좀 본다고 치면 실질적으로 투자금 대비해서 보증금이 일부 들어가겠지만 뭐 한 3%대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죠? 네.
보통 아파트를 투자를 목적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수익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 3%대, 뭐 2%대 후반, 3% 초반대 뭐 이 정도 되는데 창신동, 두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죠? 거의 뭐 수익률이 한 3%대 정도 나올 겁니다. 이거 6억 정도 뭐 선에 마이너스 뭐 6억 정도 선에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월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투자 목적으로 어떤 차익을 조금 더 상승하는 여건을 본다 그러면 아파트를 사시는 게 좀 맞고요. 월세를 목적으로 간다 그러면 창신동 두산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이 지역이 이 지금 아시겠지만 이 동묘역 근처는 동대문의 어떤 배후 수요예요. 그죠? 동대문에 어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좀 오래되고 주거 환경이 좋지는 않지만 시세가 그렇게 급등하지도 않지만 급락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전세가도 꾸준하고, 그죠? 최근 들어서 가격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변화가 없는 지역이에요. 다만 월세 수요는 인근의 동대문 상권이라든가 이런 게 받침이 되기 때문에 안정돼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 면으로 봤으면은 이쪽이 아무래도 월세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죠? 매수가 대비. 그래서 한 3%대 뭐 초반 정도, 뭐 중반 정도까지도 받을 수 있는 창신동, 두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아무래도 안암보다는 조금 더 월세 수익은 더 낮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좀 팁으로 좀 한 말씀 드리면, 이 안암 아파트에는 작은 평형도 있는데 아시나요? 네. 네, 한 20평 정도 되고 19평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죠? 네. 예, 요 아파트가 사실은 만약에 월세를 목적으로 간다면 수익률이라든가 안정성 면에서는 좀 더 좋아 보여요. 30평대보다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지역의 배후 지역이 실질적으로 대학로고 또 주변에 대학이고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주변에 물론 뭐 오피스텔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소형 아파트가 좀 희소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오히려 30평대보다는 명륜 안암 아파트를 선택한다면 비슷한 여건이지만 한다 그러면 여기는 조금 작은 평형으로 월세 수익을 노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만약에 똑같은 동일 조건에서 30평대를 한다 그러면 창신동 지금 아파트, 창신동 두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좀 더 유리해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뭐 수익형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는 건 전 개인적으로 별로 지금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수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굳이 이 두 군데에서 결정한다면 그런 방향을 보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한다 그러면 뭐 꼭 종로권이 아닌 또 다른 지역, 또 강남권, 강남과 연계된 이런 지역에 종목을 한번 변환해서 한번 수익률이 좀 높은 거를 좀 찾아보는 방법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뭐 주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선택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시면 이번 주에 세미나 때 한번 오시면 제가 이런 것들에서 한번 아파트하고 또 연관되는 다른 종목들의 어떤 수익률 이런 거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장님. 또 다른 곳 네, 감사합니다. 찾아오셔서요.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세미나 일정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으로 오시면 되는데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투자 유망 지역을 집중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고요. 학동역 인근입니다. 02-2077-6356번으로 문의해주세요. 많은 분들께서 송성문 대표의 세미나를 참석을 해주고 계시죠. 많은 분들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앞서 우리 시청자분처럼 차익도 바라고 싶고, 이왕이면 월세 받는 거는 더 좋고,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종목이 달라야 되나 봐요. 그럼요. 일단은 연령대도 중요하고요. 투자 금액 또 여러 가지 부동산의 어떤 좀 접근하는 어떤 성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더 중요한 건 지역 내에서 어떤 지역에서는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그보다 적은 돈으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번 세미나 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막연히 머릿속에서 부동산 투자로 돈 벌어봐야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생각만 많으실 거예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그에 대한 어떤 현명한 해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부동산 정보를 이어가죠. 저평가 투자처 발굴의 고수, 모던 컨설팅 박민수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트렌드에 맞는 수익형 투자 전문가, ANC 도시개발 황교안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볼까요? 황교안 이사와 박민수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자, 실시간으로 저희 알짜배기 물건도 지금부터 3건 준비를 해서 전해드릴 거고요. 전해주세요. 01077-6393번 통해서 궁금한 사항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황 이사님, 어느 지역 안내해 주실 거예요? 네, 강남의 가장 최고급 빌라 단지 중에 하나인데요. 주변에 100평 정도에 되는 큰 평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신축 소형 투룸으로는 처음으로 지어지는 유일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다시 나오기 힘든 입지에 희소성이 매우 크고 앞으로 가격 경쟁력 또한 매우 높은 매물이 되겠는데요. 주변에 대형 개발 호재까지 있어서 나중에 매매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까지도 볼 수 있는 서초구 양재동 신축 투룸 다세대 매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희소 가치가 있는 투룸 주택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박민수 수장께서 오늘 2건 준비하셨죠? 투자 포인트 챙겨주십시오. 예, 우선 상주하고 있는 대기업 근로자 고용 수가 15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최대의 R&D 개발 산업 지역이죠. 마곡동이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함께 두 번째 지역은 관광 특구로서 시장 수요층대의 수요를 듬뿍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시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나하나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저희 마곡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화면 통해서 정보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주거용 오피스텔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9호선 양천 향교역에서 걸어서 8분 거리 위치해 있는 이 물건은 2018년 2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이고요. 그중 3층 소개해 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1억 8,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7,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0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소장께서 준비하신 첫 번째 물건, 저희 마곡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핫하죠. 이제 기업들의 입주 시작됐고, 어떤 입지적인 특징을 우리가 투자하면서 염두에 둘까요? 우선은 이 강서구 마곡동 일대가 그 R&CD 개발 사업이라든지 R&D 개발 사업 때문에 큰 화제의 중심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곳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지역들이 이렇게 시세 차익을 병행한 이런 매도 차익을 좀 꾸준하게 발생시켜 왔는데요. 가까운 지역으로는 뭐 영등포와 뭐 당산동 일대, 뭐 양천구 목동, 그리고 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 신월동, 뭐 까치산역 할 것 없이 다 토지 평당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발 사업의 중심 지역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과 이 지역을 가까이 두고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은 시세 차익에 있어서 큰 판가름이 좀 바뀌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 마곡동 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D 개발 사업지에서 도보로도 출퇴근이 5분 이내로 소요가 되는 곳인데요. 첫 번째로는 양천 향교역입니다. 9호선 양천 향교역까지는 도보 8분에서 9분 정도 소요되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겠는데 8, 9분이면 좀 멀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한강과의 거리는 1, 2분도 채 걸리지가 않겠고요. 마곡 R&D 산업단지까지는 도보로 5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산업단지에서 가장 근접하고 있는 지역에 준공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일대가 그 보타닉공원으로 좀 지금 현재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보타닉공원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공원의 면적이 2배 정도 되겠고요. 2018년도 2월 달부터 점진적으로 개방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강에 수변 공원을 끼고 있으면서 R&D 산업단지까지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하고 가까이 9호선이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비단 이 마곡 일대뿐만 아니라 여의도까지도 출퇴근이 가장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위치를 하고 있겠고요. 아주 소액이라는 자본 가지고서 이 보타닉 공원이라든지 R&D 개발 사업의 후광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호재라고 한다면 지금 이 동네 자체가 개발 호재임에는 확실해요. 이거를 어떻게 좀 요약해보면 좋을까요? 예, 우선 마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지 방식으로 해서 개발이 된 곳도 있고 R&D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이제 입찰 경쟁 방식으로 해서 개발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도 올해 7월 달부터 71개의 대기업들이 순차적으로 지금 입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LG와 코오롱, 넥센, 롯데뿐만 아니라 다수의 대기업들이 이제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근로하고 있는 고용자 수만 15만 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마곡 일대에는 비단 원룸형 수익형 부동산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투룸의 희소 가치를 돋보여 줄 수밖에 없는 패턴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보타닉공원입니다. 이제 서울시 공모를 통해서 그 이름이 보타닉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원래는 2017년도 10월 달부터 점진 개방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2018년도 2월 달부터 개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 일대 보타닉공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부동산, 오늘 소개해드리는 부동산과는 도보로 1분에서 2분 정도 소요가 되겠고요. 뷰로도 감상할 수 있을 만큼 앞 뒤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변공원의 이런 녹지 프리미엄을 듬뿍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마곡 일대, 이 마곡 산업단지 일대에는 원룸형 수익형 부동산밖에 없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돋보여서 향후에 전세 유치라든지 월세 유치를 함에 있어서 아주 높은 수익률을 보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마곡동에 지어질 주거용 오피스텔 점검 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내년 초쯤 준공이 완료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2018년도 2월 달에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겠고요. 한 개 동이 아니라 A동과 B동 두 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7층 건물로 구성이 됐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부동산은 3층에 위치를 하고 있겠고요. 입주 세대가 많다 보니까 전문 관리회사에서 위탁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투자하시는 분도 전월세가 계약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었을 때 현장에서 관리가 되는 이런 관리의 장점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높게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엘리베이터에 CCTV 자동문 택배 보관함, 또 이제 주차 시설까지 1대1로 이제 보장이 되면서 내부의 인테리어는 다 빌트인과 시스템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월세 납입과 동시에 바로 즉시 수입할 수 있는 형태의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격 한번 점검 들어가 보죠. 매매 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되어 왔는지, 투자 시에는 또 얼마만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살펴주세요. 예, 분양 금액은 1억 8,500입니다. 보통 이제 다세대 주택이나든지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2억 원 초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부동산은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1억 8,500만 원인데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하실 경우에는 한 1,500 정도면 투자 가능하시겠습니다. 전세가는 1억 7천에서 7,500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로 소액으로 이렇게 매수가 가능하시겠고요. 월세로 전환하신다 하시면 보증금 2,000에 80만 원 정도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담보대출 한 50% 정도만 측정하신다면 수익까지 같이 병행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마곡동 주거용 오피스텔 매수하실 분들 위해서 한 가지 더 챙길게요. 유의할 점 뭐가 있겠습니까? 예, 우선 마곡동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R&D 산업단지가 있겠고 한강 주변에 조성이 되는 보타닉 공원 일대가 되겠는데 보타닉 공원 일대는 아직 좀 저평가되어 있고 주변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보고서 좀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게 가장 적합한 투자 패턴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 강서구 마곡동 다녀왔고요. 주거용 오피스텔 물건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국 방방 곳곳에 있는 알짜배기 물건들 꼽아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 전화 주시겠어요? 02-2077-6393번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여기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두 번째 물건을 한번 열어보러 갈 텐데요. 이번에는 양재동으로 함께 가실까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 위치해 있는 물건인데요. 2018년 3월 준공 예정이고요. 전용 면적 39.42제곱미터입니다. 5층 건물이고 그중 3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3억 8,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3억 4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황도현 이사와 함께 말씀 나눠볼게요. 양재동 물건입니다. 유난히 양재동 물건 많이 가지고 오신단 말이죠. 그만큼 이제 매력이 있다라는 얘기일 텐데 입지적인 특징 꼽아주세요. 네, 서초구 최고급 빌라촌 하면 방배동 설해마을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설해마을보다도 오히려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고 거래가 되는 지역입니다. 시세로는 약 30억 전후하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대형 마트라든가 코스트코, 농협 하나로마트 등의 생활 편의시설도 이용이 아주 편리한 지역에 있고요. 도보 2, 3분 정도면 양재천, 양재시민회수, 문화예술공원 등 다수의 녹지 공간도 이용이 아주 편리합니다. 도심 속의 전원주택이라 할 만큼 주거 환경이 매우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100평 정도의 대형 빌라가 대부분인 지역이고요. 많은 정재계 인사라든가 유명 문화계 인사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고급 빌라 부촌이 되겠습니다. 각 동마다 경비원, 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치안과 방범이 아주 우수한 지역이 되겠는데요. 주거지로서의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지어지고 앞으로도 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투룸 다세대 신축 매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신축 건부지 매입이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준공 후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성에 따른 가격 상승 여력 또한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양재 우면 RNCD가 또 가까이 있어서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 근접이 또 용이한 입지에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교통망을 보시면은 도보 7분 정도면은 양재역 이용이 가능한데요. 3호선과 신분당선 이용이 편리한 입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당선은 또 연장 공사에 들어가서 기존의 2호선, 3호선뿐만 아니라 7호선, 9호선까지도 환승이 용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경부고속도로 양재 인터체인지라든가 강남 순환도시 고속도로 그리고 수도권 전역으로 뻗어 있는 강형 노선버스도 아주 잘 돼 있어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강남 도심으로 들어오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 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삼성역의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하 통합 환승센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GTX C노선이 의정부부터 삼성 양재, 군포 금정까지 이어지게 되면 양재에서 삼성까지 한 정거장으로 도심 속의 전원주택이지만 자연 속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강남의 인프라를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지역의 개발 호재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미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약해 주십시오. 네,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를 모두 갖추고 있고 그리고 양재 테크시티 조성 계획 등의 대단히 개발 호재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유는 이미 갖춰져 있는 녹지 공간, 잘 갖춰져 있는 녹지 공간과 뛰어난 사통팔달의 교통망 때문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는데요. 양재동은 RNCD 특구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 공기업의 약 200여 업체가 이미 조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양재 우면 R&D 연구단지가 더 들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의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저층 저밀도 개발을 고층 고밀도 개발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LG전자연구소는 5천억 정도, KT 같은 경우에는 4천억 정도의 투자 증설 계획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추가로 연구단지 200여 업체가 더 들어설 것으로 예정이 돼 있고요. 앞으로 고급 인력이 계속 유입되고 있어서 임대 수요 증가와 거기에 따른 집가 상승 또한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림그룹이 인수한 2만 8천여 평의 파이시티 부지 개발도 있는데요. 백화점이라든가 쇼핑몰, 오피스텔, 컨벤션 등의 최첨단 복합 물류 유통센터로 조성하고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약 3만 평 정도의 양재 화물 트럭 터미널도 상업지역으로 업무 백화점, 컨벤션 시설 등의 복합 개발이 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만 평 정도를 가지고 있는 양재 꽃시장 개발이라든가 양곡 도매시장 개발,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등의 대형 개발 호재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지역인데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동에 지어지는 지하 통합 환승센터가 지어지게 되면은 의정부 삼성, 군포 금정까지 이어지는 GTX C노선이 완공이 되면 양재부터 삼성까지 한 정거장으로 삼성역의 교통 인프라를 양재도 같이 분담할 것으로 예정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건물이 궁금해집니다. 앞서서 포인트 짚어주실 때 투룸 희소성. 요 단어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네. 주변 지역에 이 방 2개인 주택이 그렇게 많지 네. 않나 봐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형 80평, 100평들의 대형 고급 빌라 단지다 보니까 주거 서비스를 아주 깨끗한 쾌적한 녹지 환경과 주거 서비스를 갖춘 대형 빌라들만 입주해 있는데요. 여기에 주변의 고급 빌라와 어울리게 퀄리티에 맞게끔 고급 자재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6m 도로에 동서남 3면이 접해 있어서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주식 주차가 가능한 피로티 구조고요. 주차장 진출입 또한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2018년 3월 준공 예정에 되어 있고요. 샘플하우스가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대지 300평의 3개동 42세대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고급 대리석 외관과 단열 및 내구성, 좋은 자재로 내진 설계와 태양광 설치까지 녹색 건축 인증까지 받는 고급 자재로 아파트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할 수 있을 만큼 퀄리티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룸의 거실, 세탁실의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기존 빌라의 어둡고 좁은 느낌이 없이 아파트처럼 개방감, 체감 아주 좋은 매물이 되겠습니다.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공간 활용도를 좀 높였고요. 드럼 세탁기라든가 빌트인 냉장고를 통해서 1인 가구라든가 신혼부부들 간편한 살림으로 입주가 가능하게 되겠고요. 전문 관리 업체가 위탁 관리할 예정이고 경비원 상주, CCTV라든가 무인 택배함, 고급 빌라 단지에서 누릴 수 있는 주거 서비스를 모두 누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양재동 다세대 주택 저희 점검 드리고 있는데요. 가격을 한번 살피러 가보겠습니다. 매매 가격 한 어느 정도 선이면 접근 가능합니까? 네, 이 지역은 계속 지가가 상승 중인 지역인데요. KBS에 따르면 최근 4개월간 약 400만 원 이상의 지가 상승이 있었다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최고급 빌라 단지의 쾌적한 주거 환경과 주거 서비스까지 대형 빌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소형에서 누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투자 가치 높은 매물이 되겠는데요. 매매가는 3억 8,500만 원이고요. 전세 예상가 3억 4천만 원입니다. 실투자금 4,500만 원 정도로 강남에 희소성 있는 매물을 가질 수 있는 기회라 말씀드리고, 월세 전환하시면 3천에 13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대출 활용하시면 실투자금 8,500만 원 정도로 매입이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데 시세 차이까지 가능한 알짜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동 물건. 이 물건에 접근할 때 어떤 점을 좀 생각하고 움직이면 좋을까요? 유의점 한 가지 챙겨주세요. 네, 희소성 뛰어나고 주변에 R&C라든가 풍부한 임대 수요까지 받쳐주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샘플하우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 마감재라든가 외부 마감재까지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현장 나오셔서 직접 보시고 현명한 투자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물건은 저희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할 다세대 주택 점검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자세한 정보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을 좀 옮기겠습니다. 서울의 중심으로 이동할까 하는데요. 화면 통해서 어딘지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서울시 중구 황학동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점검 드릴까 하고요. 2호선, 6호선, 신당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에 위치한 이 물건은요. 2018년 3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14층 건물로 지어지는데 3층 소개해 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2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3,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 마곡동에서도 저희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시각 옮겨서 황학동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황학동의 특징부터 살펴주신다면 입지적인 특징은 어떻게 볼까요? 예, 우선은 그 황학동 하면은 조금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겠는데요. 서울시 중구 청계천 7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운 역세권은 26호선인 신당 역세권을 이용합니다. 이곳 일대가 뭐 떡볶이 거리라든지 쇼핑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많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도보로는 7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7분 하면은 좀 멀게 느껴질 수가 있겠는데 역세권 5분 거리는 중앙시장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시장은 서울특별시에서 규모가 3번째로 크기 때문에 역세권 5분 거리는 시장통이고 약간 가장 가까운 곳이 한 7분 정도 소요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는데 이곳 일대가 그 역세권이 좀 다중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가 다 더블 역세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승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 총 8가지 노선이 되겠는데 이렇게 노선이 잘 경유하는 서울의 중심 지역이다 보니까 이 종로라든지 종로 3가 종각, 그다음에 용산 이태원, 이제 용산역 강남까지 지하철로 웬만하면 다 15분 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의 중심축으로 불리우고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곳 일대는 풍물시장, 만물시장, 중앙시장, 동대문 이렇게 황학동 주방거리 총 5가지에서 6가지 정도의 시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인 수요층대도 많고요. 인접해 있는 역세권을 보면 동묘, 신설, 왕십리, 신당역이 있습니다. 이곳 일대에는 또 직장인 수요층대가 풍부하기 때문에 1인, 2인 세대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 그리고 상업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토지평당가가 과거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공급이 어려운 희소 가치까지 입지적인 면에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호재를 살펴볼 때 이 화학동 하면 동대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진짜 호재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황학동이라는 지역은 이제 보시게 되면 거의 시장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동대문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보통 새벽에 출퇴근을 하는데요. 이런 많은 자재들을 가지고서 뭐 택시를 타고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보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를 가장 선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동대문에서 장사를 하시는 도매업, 소매업 같은 분들은 이곳 일대 또 재고를 쌓아둘 만한 창고가 필요한데 이 창고가 한 구자, 두 구자 단위로 해서 임대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혼자 거주를 하더라도 꼭 투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작은 방에다가는 오늘 출근할 때 가지고 갈 납품, 재고들을 축적을 해놓고 방과 거실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1인 세대들도 어쩔 수 없이 투룸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가 지금 현재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1인 세대가 월세 1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시장 상인들의 이제 단거리 그리고 장사를 함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도움들이 있기 때문에 투룸을 굉장히 많이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구라는 자체가 명동과 동대문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명동과 동대문 일대에는 이런 수익형 부동산이라든지 소형 평형대 부동산이 없다 보니까 도보로도 가장 가깝고 지하철로도 한 정거장이면 이동이 가능한 이 황학동 일대를 많이 선호하는데요. 사실 이제 과거 사례를 비교해 보면은 황학동, 신당동, 약수동, 청구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황학동에서 멀어질수록 임대료가 5만 원씩 빠집니다. 이런 거를 살펴보았을 때 동대문과 가장 근접한 곳이 월세 수익이 가장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북권 내에서 임대가 잘 나가는 지역이 뭐 홍대, 성수동, 중구 이렇게 세 가지 지역으로 압축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중에서 홍대보다 명동과 동대문 일대가 훨씬 더 월세가 잘 나가고 공실이 없게끔 로테이션이 잘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이 명동과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그 면세 사업이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학동 일대의 관광 수요 침대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수요 걱정, 임대료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점검 드립니다. 건물이 궁금해지는데요. 이것도 이제 내년 초쯤 준공이 완료되는 거죠? 어떻게 네, 지어집니까? 지금 2018년도 3월 달에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1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약간 2개월 정도 딜레이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14층 초고층 건축물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준공은 내년 3월 달 정도로 예정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모든 골조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장 활동 하시면 계단으로 올라가서 직접 내가 분양받은 호실을 눈으로 체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 되겠고요.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이곳 역시 전문 관리업체가 상주합니다. 그래서 지방 투자하시는 분들 번거롭게 서울 오실 필요가 없이 자체적으로 관리가 된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입주 세대가 많기 때문에 경비까지 상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치안이라든지 보안 부분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풀옵션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역시 마찬가지로 준공과 동시에 임대계약을 체결하면 되겠고요. 바로 입주해서 실거주할 수 있는 이런 패턴을 보유하고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샘플하우스가 있는가 봐요. 사진을 통해서 저희가 내부를 그래도 대충이나마 살펴봤는데요. 직접 찾아오셔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네요. 예, 지금도 소액인데 사실은 과거에는 더 저렴했습니다. 사실 뭐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 황학동 같은 경우에는 전세 끼고 투자하시게 되면 투자 금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피스텔 하면은 약간 색안경을 끼고서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진짜 투자의 고수들이 투자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높은 갭 차이를 활용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시세 차익형으로 전세를 끼고 투자하실 경우에는 한 1,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곳 이때가 전세가가 90% 이상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능하겠고요. 월세를 투자하시게 되면 보증금 2천에 월세는 100만 원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천에 95, 4천에 90, 뭐 5천에 85, 1,000만 원 단위로 5만 원씩 조율하셔서 임차는 유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시게 된다면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겠고요. 주거용 요즘에는 금리가 3.5% 이상 가다 보니까 기존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으시는 게 3.0포인트 이하로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요. 이런 금리를 싸게 받으면서 월세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2억 원대 중반이라는 아주 적은 금액 가지고서 월세 100만 원이라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이 물건에 대해서도요. 뭐 매수자들이 유의할 점 한 가지만 챙겨주세요. 어떤 걸 볼까요? 예, 우선은 이 시장통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차량 소음도 많고 사람도 많고 좀 번잡합니다. 그래서 실거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약간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형태의 시장통 안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내가 살 집은 굉장히 조용하고 쾌적한 지역에 사시는 게 맞는데요. 투자를 하시는 분이시라면 이렇게 사람이 많고 차량이 많은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게 월세 수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부동산이 주거용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실거주로 취득하시게 되면 취득세가 4.6%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투자하시면 안 되겠고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로 취득하셔서 취득세의 85% 다 감면 받으시고 4년 동안 월세나 전세를 주시고 향후에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임대 수요층이 굉장히 두터운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투자 목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거 권장을 해드리네요. 마지막 물건 화학동 저희 다녀왔습니다.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세미나 일정 하나 있어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황교안 이사의 무료 상담입니다. 양재동 인근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2077-6393번으로 사전에 꼭 예약해주세요. 오늘 점검해드린 물건에 대한 궁금증도요.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끝자리 6393번 계속 열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 전화 주십시오. 오늘 ANC 도시개발 황교안 이사, 모던 컨설팅 박민수 소장 함께 말씀 나눴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옵니다. 부동산 가이드였습니다. 고맙습니다.